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장중 내에서 고점 부근까지 끌어올리면서 탄력도 좋았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유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감가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8%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0.86%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0.6% 오르면서 1894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에 출렁이긴 했지만 결국 상승권에서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요.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수가 주목을 했던 건 역시 단연 유가입니다. 사흘째 랠리고요. 간밤에는 33달러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에 계속 러시아 쪽에서 오펙과의 감산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이 오펙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며 구체적인 어떤 합의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원유 시장의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면서 작은 소식에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마감상으로도 유가는 32달러 선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에 출렁했던 이유를 본다면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는 27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또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표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1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1.2%의 감소, 그리고 12월 잠정 주택 판매도 0.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4분기 미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잠시 동안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수는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호실적 주들 그리고 IT 기술주들 랠리에 따라서 지수는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0.8% 오르면서 16,069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들도 흐름 일제히 좋았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특히 유가 반등의 에너지 업종 지수가 하루 동안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이날 간밤에는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0.55% 오르면서 1893선에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가보도록 하죠. 유가만큼이나 이날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인터넷, IT 기술주 되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3.5% 하락하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좋지 못한 움직임이었는데요. IT 기술주 가운데서 인터넷 종목들, 특히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기록했던 페이스북이 15% 급등 양상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이끌어줬고요. 이와 함께 아마존, 구글까지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 인터넷 기업들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0.86% 오르면서 4,506선에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audi is ready to cooperate on crude outp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 조정에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중 브렌트유는 8%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날 장중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을 5% 감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오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소식통 역시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의사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5% 감산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승 동력이 없는 국제유가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이날 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내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부진하게 나오면서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난 12월 내구재 주문이 크게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국면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ew orders for durable goods slumped in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5.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 0.6% 감소보다 훨씬 악화된 것인데요. 또한 이 최근 10개월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부 항목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요. 운송 주문이 12.4% 급락했고요. 민간 항공기 주문 역시 29.4%나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위 산업과 항공 부문을 제외한 이 근원 내구재 수주 역시 4.3% 줄어들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설비를 뜻합니다. 따라서 내구재 주문은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도 여겨지는데요. 또한 내구재는 GDP 산정 요소에도 핵심적입니다. 이렇게 12월 내구재 주문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4분기 미국의 GDP가 1% 아래로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종목별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이날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2개 종목이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유가 반등의 에너지 섹터 그리고 호실적 주들이었습니다. 캐터필러는 이날 4% 넘게 올랐고요.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나이키와 골드만삭스 그룹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카드사인 아멕스와 비자 함께 내렸고요. 이와 함께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73%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쉐보론 텍사코 3%, 엑손모빌 2%, 유가 상승에 따라 각각 힘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종목인 나이키와 코카콜라 상승했고요. 프록터앤갬블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면에 카드사인 아멕스, 비자카드 모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3%, 2% 각각 조정을 받았고요. 제약주인 머크사가 2% 하락, 화이자도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3.04%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틸리티와 IT 테크주, 산업재와 소재 섹터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실적 기록했던 한 종목 확인해 보실 텐데요.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입니다. 호실적에 이날 주가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8센트로 예상치 46센트를 웃돌았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전년보다 25%가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언더아머의 주가는 22.6% 급등했고요. 8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아마존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요, 성적표는 좋지가 못합니다. 매출은 357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는 22%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1센트 1달러로 예상치인 1달러 56센트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9.82%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적 발표 직후에는 10%의 급락, 현재는 3%까지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내일장 반영 결과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 실적에 부합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날 온통 기업 주가들은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밖의 특징주들도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지난해 4분기 다소 엇갈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전망치를 전문가 예상보다 높게 잡으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aterpillar fourth quarter result take hit but outlook lift stoc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터필러는 지난해 4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7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69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42억 4천만 달러에서 110억 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전문가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캐터필러의 사업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 캐터필러는 대규모 가번을 발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2018년까지 10,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캐터필러는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치로 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인 3달러 48센트보다 높은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환경이 부진한 가운데 이러한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캐터필러의 주가는 4.7%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베이의 주가는 나홀로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Bay's disappointing forecast fuels stock declin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이베이는 부진한 실적과 함께 암울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홀리데이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베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올해 전망을 부진하게 제시한 것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베이는 올해 EPS 예상치를 1달러 82센트와 1달러 87센트로 제시를 하면서 전문가들 예상보다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85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89억 9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베이는 경쟁사인 아마존에 밀려서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온라인 물품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베이를 통한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베이가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온라인 결제 서비스 부문인 페이팔을 분사한 이후 이베이는 더욱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이베이의 주가는 12.5%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도 저희가 외신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전개가 됐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에 저점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날 지표 부진과 기업 실적 우려로 인해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5,93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2.44%의 조정, 프랑스 까크 지수가 1.3%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4일째 랠리 이어가면서 배럴당 추가적으로 이날 3% 올랐고요. 32달러 22센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0.02% 소폭 오르면서 온스당 1,116달러 10센트를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 이날 반락하면서 3달러 65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반도체 몇몇 종목들의 하락에 따라 0.35% 조정받았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4%가량 밀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12포인트가량 크게 밀렸습니다. 325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연준이 덜 완화적이었다는 그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중국 증시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원 50전 급등하면서 1,208원 50전으로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98%까지 2%를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시황센터 연결해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